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월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오늘 하루 참 길죠? 아침엔 이 종목이 폭락장에서 나 홀로 오르는 걸 보고 그래도 우리는 버티는구나 하고 한숨 돌리셨을 텐데 점심을 지나면서 그 버팀이 밀리는 걸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주식은 하루 안에 플러스 2%대와 마이너스 5%대를 다 찍었습니다. 지금은 170만 원대 후반 3%대 하락이고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같이 만들어둔 채점표가 있었죠. 오늘처럼 오전과 오후가 다른 얼굴을 하는 날일수록 그 채점표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 어지러운 하루에서 뭐가 소음이고 뭐가 확인된 사실인지 갈라서 손에 쥐고 가시게 될 겁니다. 채점부터 시간표까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 주식은 5%대 하락으로 문을 열었다가 오전에 한때 189만 원대 플러스 2%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점심 무렵부터 시장 전체와 같이 밀려서 173만 원대 마이너스 5%대 저가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170만 원대 후반입니다. 하루 진폭이 8%포인트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극과 극의 하루고요. 시장 전체도 같은 그림입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보합 코합까지 되돌렸다가 오후 들어 4%대 하락으로 다시 밀렸고 11시 21분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올해 20번째입니다. 이 어지러운 그림이 오늘 방송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볼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제 만들어둔 채점표, 답이 들어온 항목부터 같이 채점합니다. 두 번째, 이 롤러코스터의 성격, 아침의 버팀은 왜 오후를 못 넘겼는지 재료와 한계를 같이 해부하고요. 세 번째, 이번 주 달력을 다시 그립니다. 실적 발표일 얘기가 좀 엉켜 있어서 그것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보여준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장에서는 장중 어느 한순간도 판정의 근거가 못 된다는 것. 아침에 플러스 2%도 오후에 마이너스 5%도 이 회사 뉴스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나온 새 소식은 오늘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날,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발표일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서 이건 공시로 확정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잡는 게 맞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확인입니다. 확인 목록 5개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적어둔 항목들 답이 들어온 것부터 채점하시죠. 채점할 게 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부터 걸어뒀던 항목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우리 주식이 공모가 149달러 위를 지키는지였죠. 금요일 밤 결과부터요. 뉴욕이 그날도 밀리는 장이었는데 이 주식은 거꾸로 1% 넘게 올라서 154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켜냈고요. 다른 하나가 오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시초가는 회사 실력이 아니라 시장 사정이 정하는 숫자라고요. 오늘은 하루 전체가 그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5%대로 열린 시가도, 오전에 플러스 2%도, 오후에 마이너스 5%도 이 회사에서 나온 뉴스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직하게 적겠습니다. 아침에 그 버팀은 오후 파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루짜리 신호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었는데 반나절짜리였던 셈이죠. 그럼 왜 따로 움직였을까요? 이유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짚히는 재료가 셋 있습니다. 하나, 미국 쪽 시세가 먼저 버텨줬습니다. 우리 장이 닫혀있던 사흘 동안 나스닥에 있는 우리 주식이 혼자 켜져 있던 시세판 노릇을 했는데 그 시세판이 금요일에 바닥권에서 오르며 마감했거든요. 밤사이 미국 돈이 먼저 투표를 해준 셈이죠. 둘, 눈높이가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고점에서 3분의 1 넘게 내려온 데다 증권가 전망 하향까지 지난주에 먼저 나왔죠. 나쁜 소식이 상당 부분 가격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셋, 매출의 절반가량이 미리 가격을 정해둔 장기 계약이라는 구조거든요. 시장이 급등락할 때 양쪽으로 완충이 되는 체질입니다. 자, 그럼 이 재료들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셋은 오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처럼 시장 전체가 사이드카까지 밟는 파도 앞에서는 종목 하나의 버팀 재료가 힘을 못 씁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의 낙폭은 지수보다 얕습니다. 그건 지금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시간표인데요. 먼저 엉킨 실타래 하나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실적 발표일 얘기입니다. 시장의 돈은 일정표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이번 주로 적어둔 것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 29일로 적어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회사가 공시로 확정하는 날짜가 정답입니다. 공시가 뜨는 대로 그날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발표일을 못 박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에 확정된 반도체 수요를 확인할 행사가 둘 있습니다. 수요일 밤 갤럭시 언팩, 그리고 목요일 새벽 알파벳 실적입니다. 실적 날짜가 흔들려도 이 둘은 달력에 박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이 두 개를 나침반 삼아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알파벳이냐, 사슬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알파벳이 AI에 돈을 계속 쓰겠다고 하면 그 돈은 데이터 센터로 가고, 데이터 센터는 메모리를 주문하고, 그 주문서의 제일 앞줄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주 급락의 반가소해 중 하나가 중국 AI 회사 문샷이 내놓은 새 모델이었죠. 비싼 칩을 그만큼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요. 그 걱정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이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5시 반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나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의 3분의 2가 삼성전자와 우리 회사 반도체 두 종목에서 나온다는 집계도 있으니까요. 목요일 새벽 답안지는 우리 종목만이 아니라 지수 전체의 답안지가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실적을 두고 나오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무게인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숫자부터요. 시장 평균 기대치는 영업이익 65조 언저리인데 한국투자증권은 60조 초반을 내다봤고 미래에셋은 전망치를 한 차례 내렸습니다. 전부 전망치라 확정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유는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값이 급하게 뛰는 건 범용 메모리인데 이 회사는 제일 비싼 AI용 메모리 비중이 높아서 당장의 추가 수혜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뒤집힌 면도 있습니다. 시험 전에 반 전체가 예상 점수를 미리 낮춰둔 상태거든요. 눈높이가 낮아져 있으면 실망의 폭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낮춘 점수마저 못 미치면 더 아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일에 보실 건 이익 합계 한 줄 말고 내역입니다. AI 메모리 쪽 장사가 여전했는지 그거 하나로 같은 숫자가 정반대 얘기가 됩니다. 반대쪽 경고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하나, 오후에 찍은 저가 173만 원대를 마감까지 다시 깰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 오후는 원래 그런 시간입니다. 둘, 미국 반도체에 붙은 약세장이라는 딱지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셋, 기름값이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2%대로 더 올랐습니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는 재료라 반도체만 좋다고 지수가 가볍게 뜨기 어려운 판이고요. 넷, 다음 주엔 중국 메모리 회사 CXMT의 상하이 상장이 잡혀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걱정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재료니까 이번 주가 좋게 끝나도 그 재료는 남는다는 것까지 적어두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경고 넷 중 어느 것도 오늘 아침에 그 받는 손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 전개 세 갈래로 미리 그리겠습니다. 언팩과 알파벳이 둘 다 수요를 확인해주면 반도체 전체가 숨을 돌리는 그림입니다. 그 경우에도 시초가부터 쫓아가기보다 반등이 며칠 가는지를 보는 게 순서고요. 둘이 엇갈리면 오늘 오전 같은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수 말고 우리 종목을 받는 손이 이어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둘 다 실망이면 지수 전체가 무거워지는 갈래인데요. 그날도 허둥지둥 팔기 전에 내역부터 봐야 합니다. AI 수요가 꺾였다는 증거인지 분위기에 쓸린 하락인지 그 구분이 계좌를 지키는 구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받는 손이 우연은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계좌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래 들고 계신 분들 오늘 하루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아침에 플러스에 마음 놓는 것도 오후에 마이너스에 마음 무너지는 것도 오늘은 둘 다 근거가 얇습니다. 회사 뉴스가 없었던 날이니까요. 장중 숫제 장기 판단을 실을 이유가 없다는 게 하루 안에 2번 확인된 셈이고요. 위에서 몰리신 분들 하루 안에 급등락의 탈출 계획을 다시 짜는 건 순서가 아닙니다. 목요일 새벽 답안지까지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 보고 계신 분들 이번 주는 하루 안에 4%가 오가는 한 주입니다. 이런 주에 하는 추격 매수는 투자라기보다 반사신경 테스트에 가까워요. 이벤트 결과와 시장 반응까지 보고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번 주 확인 목록 5개로 추립니다. 하나, 오늘 종가입니다. 오후에 찍은 저가 173만 원대를 지키고 마감하는지 그리고 낙폭이 지수보다 얕게 끝나는지 오늘 저녁이면 판가름 나고요. 둘, 오늘 밤 미국 시세가 149달러 위를 지키는지. 셋, 수요일 밤 언팩에서 새 갤럭시에 실리는 메모리 사양 얘기. 넷, 목요일 새벽 알파벳의 AI 투자 발언. 다섯, 실적 발표일 공시가 뜨는지입니다. 좋은 그림은 종가가 버텨주고 알파벳 다방까지 겹칠 때고요. 조심할 그림은 종가가 무너지고 알파벳마저 말을 아낄 때입니다. 여러분, 이 5이면 이번 주 기사 홍수를 다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 한 문장입니다. 시장은 하루 안에 극과 극을 다 찍었는데 이 회사의 뉴스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판정은 장중 숫자가 아니라 오늘 종가와 목요일 새벽부터다. 이거 하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 새벽 5시 반 발표를 생방으로 챙기는 건 솔직히 직장인에겐 무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미 해석 기사가 쏟아진 뒤고요. 그래서 같은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 이벤트가 있는 날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정리본이 먼저 와 있는 구조고요. 방에서는 AI가 실적 내역과 수급, 오늘 같은 장중 특이 움직임까지 날마다 묶어서 브리핑해 드립니다. 공부로 기초를 세우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책도 준비해 뒀습니다. 조건 없이 무료니까 설명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고 어떤 수익도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하루는 손실을 되찾는 날이 아니라 이런 롤러코스터 장에서 뭘 보고 뭘 걸러야 하는지 확인하는 한 주의 첫날입니다. 어지러운 하루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나를 확인하셨어요. 아침의 급등도 오후의 급락도 이 회사의 뉴스가 아니었다는 것. 회사의 답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 오늘 밤 미국 시세, 그리고 목요일 새벽. 답이 들어오는 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채점해 드리겠습니다. 11% 폭락을 견디고 사흘 휴장을 건너온 여러분이니까 이 롤러코스터 하루도 같이 건너면 됩니다. 마감까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흔들리는 날이 덜 무섭습니다. 이번 주도 그 편에 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고맙습니다.